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은인아입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세와 월세가가 이번 총선에서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난과 또 이로 인한 탈서울화 현상이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선거 결과 주거 안전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공약만큼이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내놓고 또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지 전 국민이 잘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많이 기쁜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월 들어오면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자체가 지금 점점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이 지속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보합에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던 제주 지역이 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매매가 동향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지방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나 서울 지역은 지금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전세가 변동 추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세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경우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인천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점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강원과 경남 등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세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지역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가격 동향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에서는 전세 물물이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눈에 띄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계포주공 2단지의 계약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라고 불리우는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가 점점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상승세로 보합을 유지하고 가운데 부평구를 지난 모두 보합에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여주시와 광명 역세권 인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전세값 네.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향후 투자 전략은 물론이고 실거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막막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2월 달에 있던 담보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4월 때 했던 총선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 심리 또한 이주 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투자의 심리가 주도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주의 어떤 그런 수요들이 부동산 시장을 잠재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앞으로 지적을 본다면은 점점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
낙폭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장기간의 관망세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반증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매매가의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우리나라 올 한 해 동안의 분양시장의 절반이 지금 몰려 있는데요. 그 시기 때 어떤 분석을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던가 오늘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아파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황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사연 살펴보고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772-0273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책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샵에 3772번 문자 사연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사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어떤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매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소는 성산동 36-43번지 로터스 오피스텔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 전용 면적은 24.15제곱미터, 그리고 네. 실평수가 8평, 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550에 살고 있대요. 네. 근데 제가 여기가 지금 1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 네. 가격으로 현재 매매를 해도 크게 투자 목적으로 볼 때 가능할지 투자가 되는 금액이 맞는지 네. 그러니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투자 목적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익형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매가 1억 1천만 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나오고 있는 상암동 주변의 오피스텔 매물 매수 전에 투자 가치 질문해 오셨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또 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네요. 예. 제가 네. 근데 딱 네. 1억 1천만 원 이 금액이 다 투자의 목적은 아니고 네. 한 7천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금액은 이제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전세로 만약에 돌릴 수 있으면 전세 금액으로 해서 충당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험하지 않을지 그런 네네. 것들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위험이라는 부분이 아까 시세 차익이 아닌 네. 수익형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공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네.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도를 좀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해당 매물 자체가 지금 동그라미를 제가 쳤고요. 네. 보시면 인근에 망원역이라던가 마포구청역이라던가 역들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더 크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6호선을 이용해서 할 수 네. 있는 그러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공덕역, 가깝게는 상암역. 예. 보면 상암 DMC 지구라던가 이런 지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몰려 계시고 계세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임대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은 첫 번째 힘듭니다. 네, 이게 2000년 초반때 만들어진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이 지역 오피스텔 일대가 그렇게 다 그 정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어졌는데요. 네. 가격 상승이 전혀 없었어요.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10년이 넘게.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좀 기대 안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네.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일대 자체가 보통 500에서 혹은 1000에
50에서 60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안정적이기는 해요. 아, 예. 하지만 첫 번째 가격,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피스텔 했을 때. 첫 번째는 오피스텔 노후도가 조금 진행되고 있고 10년이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해요. 아, 네. 직접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장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역을 보신다면요. 해당 지역,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아닌, 이 동그라미 친 지역이 아닌 망원역 인근이라던가 마포구청역 인근으로 가셔야지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임대료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요.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짧게 질문 예, 주실까요? 상수동 쪽에도 네, 그 아직은 1억 초반대 오피스텔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마포 그쪽 라인에 뭐 한강지구 개발한다고 해서 약간 호재도 들리고 해서 네. 상수동, 망원동 이쪽 보고 있는 건데 아, 혹시 네. 예, 상수동 쪽이나 망원동 쪽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을 때 혹시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망원동 지역보단 상수동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금액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매매가는. 네. 근데 이제 이 상수동 지역과 망원동 지역의 특색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망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가예요. 주거 밀집 지역이고요. 상수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거 밀집형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홍대 상권이 번창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되면서 상수역 인근이 이제는 하나의 좀 트렌디한 그런 상권들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소리는 거기에 임대 수요가 점점 몰린다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아, 가치가 높아지면은 가격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임대 수익이 높아지면은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망원역 인근보다는 상수역 인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예, 상담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그 단독주택이 낡은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질라 그러는데 네, 완룸으로 짓는 게 나은지 투룸으로 짓는 게 나은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청자님? 송파 1동 12-9번지. 네, 송파구 송파 1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지금 허물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시 이제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시청자님이시네요.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또한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동이죠. 예, 석촌역 예. 인근에. 네. 근데 아버님께서 지금 건물을 허물고 다시 올리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낡아서 네. 물이 지하실에 물이 자꾸만 새고 그러니까 아, 네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아, 집 노후화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건물을 다시 지은 다음에 뭐 되팔거나 이러실 건 아니죠? 그래서 살지나 안에 옥탑에서 살고 네네. 안에는 이제 세를 주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완룸으로 짓면은 완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투룸으로 줘야 되는지 완룸으로 줘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시청자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지역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석촌역 인근이고요. 반경 네. 한 300m, 200에서 30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네. 석촌 호수와 또한 잠실역이 위치하기 때문에요. 많은 임대 수요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지역 자체가 계속 최근 3년 사이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님께서 임대소득을 기대하시면서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9호선 연장 개통이 기대되고 있잖아요. 예, 201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인데 지금 네. 현재는 이 지역은 투룸, 1, 2인 네. 가족들, 2, 3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인 가족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이 지어지는 데들을 보면은 원룸 위주보다는 투룸 위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예, 예. 네, 근데 아버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실제 거주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하시는 거잖아요, 임대를. 예, 예. 그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가구로 지어지는 방법이 있고 다중주택으로 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중주택의 경우는 원룸 위주로 되고요. 네. 방 안에는 각 호 안에는 취사 시설이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보통 고시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주차에 대해서는 좀 주차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어도 주차 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해봤자 세대 이상만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은 주차법에 그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예.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취사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룸 위주로 가요. 아,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해서 주차 시설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네. 보통 0.5에서 세대당 0.5에서 0.8대 정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이번에 설계를 뽑으니까 네네. 원룸으로 다 뽑으니까 10대는 될 수 있고 네네. 투룸으로 뽑으니까 조금 주차가 조금 그렇죠. 조금 불안한 것 같고. 아마 그래가지고요. 지금 다각으로 설계를 뽑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원룸으로 갈 것이냐, 투룸으로 갈 것이냐. 예.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뽑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원래 질문하셨던 내용은 원룸으로 가야 되냐, 투룸으로 가야 되냐. 예. 이거죠. 그게- 근데 지금 네. 아버님께서 거주를 하시면서 할 거잖아요. 네. 거주를 한다면은 주인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쵸?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다가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 네네. 주인 세대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룸 위주로 가시는 게 좀 더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높을 것 같고요. 만일에 안 산다 그러면요. 어떤 게 안 난다면요? 그 주인이 안 산다 그러면. 주인이 안 산다면은 원룸으로 구성짓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원룸이 근데 너무 많은데 나중에 임대 수요 같은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이 임대 수요가 증가할 지역이냐 네. 아니면 떠날 지역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뭐 예를 들면 9호선을 개통이 된다면은 또한 앞으로 진행이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2 롯데월드라던가 이런 임대 수요가 많아져요. 아, 임차인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원룸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위험성은 없단 말이죠. 네네. 완전 수익률은 그래서. 그게 더 높을 거예요. 아, 예.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주인 세대가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투룸이, 하지만 수익률만을 생각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원룸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에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네요. 9890님께서 보낸 문자 사연 하나 보도록 하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레미안 2차 아파트 매도 시기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41평형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문동 레미안 2차 아파트입니다. 매도 시기를 묻는 분들 요즘 네, 상당히 그렇죠. 많은데요. 이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세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임대 소득을 더 증가를 해야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또 상승을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지금 아파트 자체가 레미안 2차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고요. 보시면은 회기역과 외대암역 바로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둘 다 반경 300m가 채 되지가 않는 그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특색이 보시면은 이문 회기형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휘경 아니면 이문 재정비 촉진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주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이주분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수요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아파트는 이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싼 최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생기면은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볼게요. 서초구 양재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목돈이 생겨 월세를 받고 싶은데요. 월세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현재 전세 주고 계신데 월세로의 전환 여부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양재동이라는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초구에 있는 지역줄 중에서 임대 수요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먼저 이 양재역 인근과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의 두 가지 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지도를 보면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양재역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와 또한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양재역 인근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역이라던가 이 인근에 있는 삼성타운에 있는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또한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삼성 R&D 센터라던가 우면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주로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거비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요. 또한 양재역 같은 경우도 강남역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 같은 경우 처음 소액 투자로 하셨을 텐데요. 자금이 생겨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물 소개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중간중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매물 플러스 시간인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예전에 그 말죽거리라고 불렸던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릴 건데요. 화면으로 제가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19.2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8.55제곱미터의 투룸 매물이고요. 준공은 16년도 11월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층에 해당 매물은 3층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에서 저렴하게 나왔고요. 전세 금액은 2억 6,5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만 원까지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전세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300만 원, 월세 시에는 9,8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임대수하고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지는 이제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역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부터 도보로 한 5분 정도에서 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매물 위치가 좀 되어 있고요. 본 매물지 도로망 같은 경우는 매물지에서 한 1분 정도 거리에 바로 남부순환로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하시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도로는 보이시지 않는데 미터에게 이제 구령터널을 이용하시면 판교라든지 이쪽에 이제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뭐 병원이라든지 마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지 양재천도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 생활 즐기시기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영동이교 사거리 쪽을 내려가 보시면 이쪽에 이게 카페 거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편의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적 특성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양재역 양재대로를 따라서 좀 강남대로를 따라서 많이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근무하시는 강남권 직장인분들과 판교나 수원 쪽의 직장인 근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라든지 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경기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강남에서 직장을 들어가시고 한 분은 또 경기권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지적 편집지로 제가 잠깐 볼 텐데 본 매물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위쪽에 하나 건너시면 여기가 도곡동입니다. 근데 도곡동 쪽에서는 빌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급 지역, 또 길 건너서는 여기가 서초동인데 서초동 쪽에 빌라 공급 지역, 나머지는 이제 양재동 쪽 빌라 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라 공급 신축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에서 임차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내려오시는 블럭이 이제 3호물선 블럭이 좀 되겠고요. 근데 사실상 양재역 블럭과 3호물선의 블럭의 그 입지 금액 차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입지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를 잠깐 살펴보시면 인근 공공기관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양재역 인근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 수요들도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재 R&D 센터가 조성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R&D 센터 주변으로 뭐 용적률이라든지 또 이런 그 세제 혜택들도 대기업들이 많이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주 수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주 수요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또한 개포지구의 재건축 사업, 개포 이번에 2단지 블레스티지가 또 분양 가격이 4천만 원 초반대까지 분양을 성공리에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뭐 3구역도 3단지도 남아 있고 개포 시험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재역에 삼목물산 주변으로 해서 뭐 230여 개의 그런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임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화공사 예정대로 뭐 양재 IC부터 하남 IC까지 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강남 순환 고속도로도 곧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다수의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입지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대지 면적은 19.29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38.55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6년 11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3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과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외관과 내부 자재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총 20세대고요. 한계동 다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남양 물건의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면을 좀 살펴보니까 가구 배치라든지 동선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면을 좀 갖고 있어서 내부 구조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양재동 인근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임대 수요층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지역에 지금 분양하시는 분양가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3억이 안 되는 분양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아무래도 선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내부 가셔서 도면 같은 경우도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현장 확인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3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6,500만 원에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그리고 대출은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300만 원, 월세 시에는 9,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양재동 투룸 다세대주택 제가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고민 상담 남겨주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1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지금 햇빛마을 덕양구 행진동에 네. 햇빛마을 21단지 2104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여기를 팔고 네. 강변역 근처에 세양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떨지 여쭤보려고요. 네. 시부모님이 속초를 자주 왕래하셔서 네. 네, 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강변역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네,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광명 철산역 근처에 네. 도덕파크 2단지에서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네. 네. 근데 지금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하는 것이 좋을지 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내년 5월이거든요. 네. 내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네. 두 가지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를 팔고 강변역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행신동에 네. 있는 아파트는 팔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네. 네, 일단은 강변역에 있는
예, 해양 아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지도를 펴고 있는데요. 네, 네. 강변역으로 네. 가볼까요? 네, 지금 강변역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네, 해양 아파트가 바로 강변역 위치에 있죠. 네. 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초근접이고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과 상권 바로 다음에 위치한 그러한 아파트죠. 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예요. 2개동짜리. 네, 단지가 작다고는 네, 들었어요. 매우 네. 작기 때문에요. 이런 네. 부분 같은 경우는 단점은 사실 네. 나중에 추후에 뭐 어느 정도 거주하실지 모르지만 실거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개발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한 가격 상승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네네. 문제는 이 단지가 적고 하면은 대지 자체가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을 할 때 일단은 소규모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대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매우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할 경우에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할 시에 어떤 그런 기대감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또한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은 이 가격 상태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네. 강변역 인근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딱 한 가지죠. 교통 호재. 네. 교통 호재가 아니고 교통 여건. 네네. 아마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셨는데요. 실거주는 굉장히 좋아요. 목적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보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여기도요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타 지역보단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경기 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그 근처에 현대 프라임이나 네. 잠실 파크리오로 이사 가는 건 좀 더 그 무리를 해서 이쪽은 어떨지. 근데 이제 좀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실투자가 가능하신지 궁금해서요.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파크 네. 리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 프라임도 그렇고 일단은 해당 단지 자체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가격 상승을 하려면 인근 아파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새 아파트, 네. 신축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를 하고요. 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라갈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잠실의 외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잠실의 중심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중심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네.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광명 철산역 인근의 도덕파크 2단지 매입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일단은 매도 자체를 언제 하실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매수하실 네. 거면요. 네. 매수하실 네. 거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이요? 지금 현재 4월 달 되면서 점점 매매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서울이고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네. 천산역 인근 같은 경우는 뭐 고독주공 아파트라던가 고독주공 단지라던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점점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거면은 지금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내년보다는 지금이 좋다고 말씀. 그렇죠. 내년이 되면요. 네. 총선 당선된 분들이 이제 그 자리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호재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분 한 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985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볼게요. 동작구 사당동 제1아파트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증여받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5년 전에 증여받으셨으면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좀 올랐었어야 하는데 지금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언제쯤으로 매도 시점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사당 동이지만 사당역 인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세권에 대한 어떤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사당역 인근과 이수역 인근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당역 인근이 아닌 낙성역 인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요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개발의 중심, 개발의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야지만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 제1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지역과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수혜 지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격 상승도 많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매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차후에 흑석동에 위치한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관리 처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분양 신청까지 완료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 수는 1772가구, 총 26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입주는 이제 19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현재 2억 9천만 원.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임대 수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 매물지는 이제 여기 3구역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호선을 이동하시면 서울의 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권 진출이 굉장히 편리하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올림픽대로 이동하시면 또 사통팔달 서울 이동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뭐 중앙대병원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크고 작은 쇼핑센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은 굉장히 편리하고 또한 동작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근린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제 근린공원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를 흑석동 부분을 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위치한 한강 푸르지오라든지 동부 센트레빌 또 여기 흑석 센트레빌 같은 경우도 다 재개발이 돼서 4구역, 5구역, 6구역이 전부 입주가 된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9구역인데 9구역만 아직 개발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한 구역은 흑석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보시는 흑석 8구역과 또 흑석 7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철거 및 이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중앙대라든지 숭실대 지금 재학 중 학생분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9호선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진출입이 10분 내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강남권 직장인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 여건을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드리면 아무래도 흑석동 자체가 이제 뉴타운이다 보니까 뉴타운 자체가 이제 대단히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어지는 강남에서 팽창하는 이주비 그래도 이쪽 이제 흑석동 부분이 주거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팽창하는 이런 이주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이제 반포 지역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지역 재건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입지 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페라하우스를 롤모델로 했던 노들섬 복합문화재기지 개발도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돼서 이동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는 이 관리 처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은 전부 다 완료가 됐고 GS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구 수는 1772가구, 26개의 단동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은 19년 하반기 정도의 예정을 좀 잡고 있고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 매물입니다. 그래서 실평수가 18평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됐고 3베이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이주비가 이제 보장이 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정가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최저 이주비가 보장이 된다는 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또 무이자로 또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100% 잔금 시에 납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 나오시는 것을 계약금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들 수가 있겠고요. 위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최저 이주비 1억 5천만 원 보장이 되고
또 안정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좀 여기가 좀 장점인데 아무래도 16년 후반기에 좀 이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입주를 좀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다른 단지들 똑같은 평형대 24평형의 동굴 센트럴비를 보시면 뭐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매물지도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철거 시까지 월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030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점으로 뽑겠고요.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아직 동호수가 미추첨됐습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추첨되려면 조금 이제 그런 부담감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 원에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출은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가능한 그런 흑석동 재정비 촉진구역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계 청파 지역에 있는 재개발 매물입니다. 서계 청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 많이 이슈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제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 설명 간략해드릴 텐데요. 서계 청파 지역의 재정비 촉진 예정지구입니다. 그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고요. 건축 면적은 23.42, 대지 지분은 23.14, 한 7평 정도 대지 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현재 임대가 6,500만 원의 임차인 거주 중에 있습니다. 대출은 현재 여기 임대인분이 7천만 원을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계하셔도 되고 뭐 새로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7,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지여건과 임대 수요 제가 지도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지는 이제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블록은 서계 청파 지역, 제 회사표로 표시한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은 뭐 아시다시피 1호선이나 4호선, 뭐 공항철도, KTX 뭐 다양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주변의 편의시설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뭐 시청이라든지 명동 뭐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을 좀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한 주변에 남산이라든지 앞에 위치한 이제 국립극단 같은 그런 소규모 공원장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계 청파 지역을 아직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서 막상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서 한번 둘러보셨겠지만 정말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 편집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서계 청파 지역의 개발은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개발이 될 부분인데요. 이쪽 지역은 지금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용도 변경 등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계 청파 지역의 대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략 지역인 서계 대로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가지고 빌딩들이 지금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청파 지역의 청파 대로변에 위치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그런 빌딩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 지역에 관광하실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명동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대로변 쪽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을 많이 지어질 그런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쪽으로 보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빗금치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구릉지형 주거지 형태로 개발될 그런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만리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주변이 현재 그 남대문 시장에 납품하는 그런 봉제 공장들이 한 600개 정도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봉제 공장들을 이쪽 만리시장 쪽으로 이전을 전부 다 시켜서 이쪽에서 판매와 상업시설을 같이 좀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 수요를 좀 살펴보시면 서울역에 근무하시는 KTX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요들이 가장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쪽에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관광 오시는 분들의 게스트하우스까지 이쪽에 많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임대수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발 호재는 서계 청파동의 재개발, 이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호텔과 업무시설, 문화시설, 주거복합시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레일과 서울시가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또 용도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북부 역세권으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그런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7027 계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그 서울 고가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고가와 또 국립극단 그리고 이런 서울역 성곽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보 관광지를 만들겠다라는 점을 좀 하나 둘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예전에 많이 보셨던 염창 사거리의 그런 구두거리도 숭례문 주변의 블록으로 좀 재정비할 그런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현동, 북아현동, 유태원 개발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구조는 건축 면적은 23.42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23.14.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7평 대지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 2월 준공된 매물입니다. 전체 3층에 1층이고요. 원룸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시면 매물지 인근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본 매물지와 매물지 인근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7017 계획, 서계 청파 지역 재개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지금 매매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금액이 공시지가, 즉 주택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한 금액의 매매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급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분석 간략해드리면 2억 1,00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주택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그런 급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6,500만 원에 현재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받으시면 되고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슬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 금액이 많이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7평형 원룸형 치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지금 신축 물건이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대출은 현재 7천만 원이 임대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계하셔도 되고 새로 대출을 받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7,50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매물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현명한 투자, 현명한 재테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023772-01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의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